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늘 일단 우리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교재 보시면 우리가 지금 26페이지까지 해서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이야기인 그래프 파트에 들어있는 기본 유형들은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기본 유형이 정말 단단하게 잘 잡혀있긴 해야 돼요. 소리 들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그래프 그리기 기본 유형으로서 뭘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이제 미분해서 인수분 해가지고 증감 가지고 이렇게 부호 가지고 그린 다음에 밑에 뿔막뿔막 체크해가지고 그린 거 있죠?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걸 잘 그리면 어떤 유형들이 들어있냐? 첫 번째, 증감을 파악해봐라. 두 번째, 극값을 구해봐라. 세 번째, 극값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봐라. 네 번째, 최대치수 값을 구해봐라. 다섯 번째, 최대치수 활용의 문제를 내죠. 도용하는 문제, 좌표하는 문제를 내서 얘가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의 값을 구해봐라. 여섯 번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봐라. 일곱 번째, 실근의 부호까지 확인해봐라. 여덟 번째, 부등식을 해석해서 얘가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봐라. 저번에 배웠던 접선의 개수 관련 문제도 있었고요. 괜찮습니까? 어찌 보면 총 9가지의 작은 유형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풀라인이 잘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더 나아가면 이쪽에 워낙 근간이 되는 기본 유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쌤처럼 그 유형들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여기 기본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27페이지부터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알겠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기본 유형이고요. 당연히 풀이가 숙지되어 있어야 유형이고, 알겠죠? 이제부터 야 거기까지 너가 돼? 알았어. 이제는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볼 줄, 정말 많습니다. 이게 알겠죠?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거야. 우리가 여기 26페이지까지 공부가 됐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 27페이지부터는 하나씩 매 수업마다 조금씩 진도를 진행을 해서 그 파트, 왜냐면 이쪽 파트를 한 번에 싹 펼쳐버리면요 너무 복잡하고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쌤이 조금씩 그 보따리를 조금씩 풀면서 여기 뒤에 파트를 채워드릴 거가 있죠? 일단 그 다음 파트는 뭐냐면 여기는 좀 이따가 쌤이 2차 시에 설명을 좀 하고요.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대략 한 8페이지에 걸쳐서 다양한 환경들의 함수 추론 문제나 식 추론 문제나 물론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알겠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 수업마다 조금씩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정리할 거고 메인 진도는 이거와 상관없기 때문에 알겠죠? 메인 진도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파트인 속도 활용을 나가놓고 그런 다음에 D타임에 쌤이 그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나씩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은 메인 진도인 속도 파트에 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단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도함수 활용에는 쌤이 크게 세 가지가 그랬죠? 수연아 맞니?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 이건 중간고사 범위였죠. 두 번째,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에 들어있는 교과서적 유형, 기본 유형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번까지 그것들 다 알겠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뭐 심화 유형이나 여러 가지 수능형 해석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조금씩 우리가 펼쳐나갈 거가 있겠죠? 그 다음 크게 보면 세 번째 이야기가 속도의 적용, 속도 활용 문제 파트가 이제 기본 또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 단원 알겠죠? 거기에 이제 보면 세 번째 활용이 속도 파트의 활용을 오늘은 정리를 요 앞타임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프 파트와는 좀 다르게 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지금 한 타임을 가지고도 속도 활용은 내용 정리 끝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도형이 하는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필기창에 내용 있죠? 세 번째 이야기 3번을 쓸게요. 3번 속도 관련 활용 문제입니다. 속도 관련 활용 문제. 이 속도 파트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용어로 얘기하면 물리 쪽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특히나 문과 친구들이나 탐구 바탕을 안 하는 친구들이 뭐 되게 선생님 저는 속도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사용된 속도는 중학교 때 배운 속도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과학을 안 했기 때문에 물리를 안 했기 때문에 속도가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점을 미리 내가 얘기해 드리고 해야겠죠. 물론 물리나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나 아니면은 실제 물리 원이나 이런 까지 했던 친구들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게 더 상위 개념들을 배운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하는 건 중학교 과학임을 미리 얘기해 드리고 해야겠죠.
중학교 과학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쌤은 수학쌤이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이 속도 파트를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간단한 중학교용 과학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속도를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이겠죠? 중학교 때 중통 과학입니다. 알겠죠? 속도와 속력의 차이 정도는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 요건 뭐 중등 과학이니까 과학이라는 이름 붙이면 그렇고요. 예, 상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속도와 속력은 구분해야죠. 알겠습니까? 속도랑 속력의 차이가 뭐죠? 뭐 이과 친구들은 물리학 친구들 좀 설명해줘. 나머지 모르니까. 속도와 속력 차이가 뭐야? 방향. 그렇죠. 뭐가? 주어를 얘기해줘야지. 주어를 얘기하고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속도가. 우리 서원이 정확합니다. 알겠습니까? 속도는요, 이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데이터고요. 알겠습니까? 속력은요? 크기만. 크기만 나타내는 데이터가 속력입니다. 속력. 알겠습니까? 이 속도와 속도 차이를 더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물체를 되게 어려운 움직임을 할 게 아니라 딱 단편하는 움직임을 하는데 수직선을 그려서요. 이 원점이 있어요. 점피가 있어. 중학교 때 이거만 배워요. 점피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속도도 생기고 속도도 생기고 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지 아니면 물체를 던져가지고 알겠죠? 야 아래 위로 움직여 이렇게 점피가 알겠습니까? 그때 이거 높이를 이제 위치로 보는 거죠. 아래 위의 움직임 아니면 좌우의 움직임만 여기서 배웁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을 가시면요. 좌표 평면에서 야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동거리 구해봐. 뭐 이런 거 배웁니다. 알겠죠? 그냥 이과 친구들 배우는 거. 우리는 상관없어. 알겠죠? 이과에서 배우는 거야. 미적분에 이런 배우는 거야. 물체가 이제 좌우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면이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속도도 파악하고 이동거리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미적분인 거예요. 수투에서는 이딴 거 하지도 않아요. 지금 물체가 좌우가 아니면 상하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속도와 속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상식이 있어야 여기가 쉬워집니다. 봐봐. 속도와 속력은 어떤 관계냐면 이런 겁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만큼 움직여. 이 속도 단위죠. 1초당 2m씩 가요.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원아 보고 있니? 네. 오른쪽으로 2m/s만 가는 게 있고요. 어떤 물체가 왼쪽으로 2m/s만 가는 게 있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뭐? 자, 요거를 점P라고요. 요거를 점Q라 할게요. P라는 점은 여기서 왼쪽으로 2m/s 움직이고 Q라는 점은 오른쪽으로 2m/s만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점 P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같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왼쪽이 마이너스일 것 같아? 플러스일 것 같아요?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이 플러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을 쓰면 돼요. 물체를 던지면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죠? 속도는 그 부호로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왼쪽으로 2m/s니까 점 P의 속도를 뭐로 쓰면 돼? 마이너스 2m/s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점 Q의 속도는요? 어떻게 됐어? 속도는요? 플러스 2m/s거든요. 별 어려운 얘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속도는 부호를 가지고 방향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부호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속력은요? 둘 다 어때? 같죠. 속력이 곧 빠르게 같은 거지. 얘의 속력은요? 2m/s야. 왜?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방향은 몰라요. Q의 속력은요? 2m/s입니다. 크기만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점 P와 점 Q는 속력은 똑같은 거죠. 속도는요? 다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속력과 속도의 차이인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는요, 우리 수학에서는 속도를 다루기 때문에 속력을 질문하긴 할 겁니다. 알겠죠? 속력을 질문하면 이렇게 하면 돼. 속력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쓸까? 속력은 뭐다?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게 속력이에요. 속력. 이 말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자.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여러분. 속도가 증가하면 더 빠르다. 참이야 뭐지? 속도가 증가하면 더 빠르다.
더 빨라진다. 빨라진다 표현이 더 빨라진다. 어떻게 돼? 유빈아? 참 적어지. 참? 서울에 어떻게 생각해? 참? 수영은 수영. 네? 어? 거지? 왜? 여러분 봐봐요. 주목. 마이너스 5m/s에서 마이너스 3m/s가 됐어요. 속도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마이너스 5가 거야? 마이너스 3일 거야?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일 거. 마이너스 3 크죠? 속도가 증가했죠? 이랬습니까? 속도가 증가한 거 아니야? 속도가 커졌잖아.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왜 아니냐? 예원아. 속도가 증가한 거 이해됩니까? 속도 증가한 거죠. 그죠? 그지? 도현아? 속도가 증가한 거 아니니?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이 되면 숫자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아니 숫자가 일단은 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숫자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잖아. 숫자가 커졌잖아. 그래. 속도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이면 속도가 증가한 거죠. 속도가 커진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빠르기는 어때요? 빠르기는 줄어들었죠. 그렇습니까? 거짓이죠, 거짓. 이거부터 여러분 이해해야 돼. 봐봐, 과학 정리해야 돼. 이게 정리 안 하면 수학에서 맨날 배워봐야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알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혼동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조용. 이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봐봐. 우리가 봐봐. 여러분 친구랑 달리기 나가는데, 막 예를 들면, 야, 내 속도가 더 빨라. 이거 무식한 얘기죠, 알겠습니까? 무식한 얘기야. 알겠죠? 우리 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사람들은, 속도라 얘기하면, 속도는 그냥 방향이 다른데 속도를 비교할 수 있어. 그잖아요? 속도는 방향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속력이 너의 속력보다 더 빨라라고 얘기해야. 빠르기는 속력과의 관계죠. 속도는 우리 속도를 통해 빠르기를 체크할 수 있지만, 나의 속도가 더 크다고 내가 더 빠른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속도가 마찬가지야. 뭐 A라는 친구가 속도가 마이너스 5m/s고요. B라는 친구의 속도가 마이너스 3m/s야. 누구의 속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마이너스는 크잖아. 그지? 누가 더 빨리 달리고 있어? 얘가 더 빨리 달리고 있죠. 알겠습니까? 둘의 속력을 비교해야 빠르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속력은 방향을 무시하는 거니까 스피드만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어떤 빠르기를 비교하려면 속력이라는 표현이 맞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표정들이 왜 이래 도대체? 야, 본인이 몰랐으면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 수연 알겠니? 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서훈아 이해됐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 말고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딴 생각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속도는 방향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속도의 크기만을 가지고 빠르기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뭐 속도가 둘 다 플러스 방향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건 둘 다 플러스는 가능한 얘기인 거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부터 빨리 비교하시고요. 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혼선이 생기는 눈빛을 보내시면 그 다음 얘기는 좀 골치 아픈데 잘 봐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뭘 비교했을 때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요 비교. 아직 수학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학입니다. 중등 과학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해할 게 뭐냐면 위치와 이동 거리를 좀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이동 거리. 위치와 이동 거리. 알겠습니까? 위치와 이동 거리. 자, 이게 여러분 중학교 때 지금 요거 다 수학 얘기는 아니야.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여러분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뭔지 알아요? 속도 구하는 공식? 시간의 변화량 분해. 위치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게 속도예요. 뭐 과학 때 배운 친구도 있다면 위치의 변화량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냐? 아니에요. 위치의 변화량.
맞출 거. 아우 그죠. 아우 연기가 안 나. 난 알고 있는데 흔들흔들합니다. 있으니까 변이었어. 변위라고 변위. 이게 몰라도 이게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걸 줄여서 쓴 거야. 알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도라는 것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이 초딩 때 배웠던 거속시의 속은요, 속력입니다. 그때는 속도를 아예 안 배우니까 초딩 때 배우잖아. 거속시에 배웠던 속은 그 거속시 할 때 속은 속력이라고. 그때 그럼 거는 뭐야? 거. 그렇지, 이동거리. 그때는 속도의 개념 자체를 안 배우니까 어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동거리를 시간 나눈 거, 그 속력인 거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거속시는 속력이야. 속도가 아니야. 속력이야. 알겠죠? 속력을 구하는 건 이렇습니다. 시간의 변화. 시간분의 이만죠. 변화분의 이동거리야. 이것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자, 저게 어떻게 다른 내용을 띄고 있냐면, 봐봐. 잘 보세요. 자, 요거는 그냥 이해야. 지금 수학 얘기는 단 1도 없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점피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점피가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이런 거 해볼게요. 쌤이 여기 있는 5를 갖다가 점피가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5를 찍고 돌아왔어. 딱 돌아오는데 2초 걸렸어. 오케이? 되겠습니까? 네, 질문합니다. 야, 2초 동안 점피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해봐 라고 질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점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5초를 찍고 돌아와서 딱 멈춘 거야. 2초 걸렸어. 알겠습니까? 5 찍고 돌아온 거야. 알겠습니까? 자, 평균 속력 얼마일 것 같아요? 5m 코스 미터 치면 맞습니다. 자, 평균 속도 얼마일까요? 빙고 0m 코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게 이동 거리와 위치에 대한 개념이 있냐 없냐는 묻는 질문인 거야. 알겠어요? 가봐, 수연아. 내가 설명하고 있지 않니? 내 말을 들으는데 뭘 물어보고 있어? 주워, 봐봐. 자, 평균 속력은요, 여기 공식이 있어요. 이건 이동 거리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2초 동안이니까 시간의 변화량 2초 분의, 그죠? 이동 거리가 얼마야? 이동 거리가 얼마나 움직였냐고. 5, 총 10 움직였어. 10, 그쵸? 10만큼 움직였어. 5m/s.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평균 속도는요, 변위로 구하는 거야. 변위가 뭔데? 위치의 변화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2초 동안 2분의 위치가 얼만큼 바뀌었어? 자, 2초 전에는 0에 있었어요. 2초 후에는 어디 있어? 0에 있죠.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위치와 이동 거리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얘가 서 있는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위치의 변화는 0인 거죠. 0m/s. 이해되겠습니까? 네. 속도는 이렇게 위치로 잡히는 거죠. 속력이 이동 거리로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 상식으로 있어야 된다. 알겠죠?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건 물론 얘입니다. 속도를 다룰 뿐이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속도와 속력 구분 되시겠죠? 구분 안 됩니까, 유빈아? 뭐라고? 대충 알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우리 중딩 애기들도 알아. 알겠죠? 그렇죠. 이동 거리와 위치, 알겠습니까? 차이를 구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동 거리로 구해지는 속력이고요. 위치로 구해지는 속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관계를 파악하는 건 위치와 속도를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걸 배우는 건데,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도대체 지금 왜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한테 뭘 줄 거냐면, 위치의 함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속도의 함수를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가속도가 뭔지 알아요? 가속도 뭔지 압니까? 넌 알고 있니? 뭔지 알아? 그렇지, 속도가 뭐지? 예원아, 가속도 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가속도라는 것도 알아요? 주먹. 여기 적어놓게 해봐. 여러분, 가속도는 공식이 이래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 속도의 변화량.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봐.
어떤 그 점피가 있어요. 뭐 수직선을 움직입니다. 수직선을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원점을 칠게요. 여기 움직이는데 얘의 가속도가 뭐 2m per 세크 제곱이다. 가속도 단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이거 중요하다. 2m per 세크의 per 세크라는 얘기야. 뭔 얘기냐면 이게 상식이야. 수학 아니야. 가속도는요 속도가 변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초당 속도가 2m per sec씩 증가하고 있어라는 뜻인 거야. 이랬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봐봐. 얘가 점피가 있어. 잘 봐봐. 점피에 내가 속도를 보여볼게. 속도 처음에 0이었어. 움직이지 않았어. 알겠죠? 가속도가 2m per sec 제곱이래. 1초당 속도가 2m씩 빨라지고 있다 소리야. 그러면 얘가 1초가 지나면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였을까? 2m per sec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속도가. 알겠죠? 그러면 2초가 지났어. 얘 속도 얼마였을까? 4m per sec가 된다는 소리야. 가속도가 그런 의미라고 해. 가속도 의미 알아야 돼. 알겠죠? 3초가 지났어. 얼마가 되는 거야? 6m per sec가 된다는 소리야.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증가하는 양을 가속도라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가속도가 뭔지 알겠어요? 이거 좋자! 유빈아, 가속도 뭔지 알겠어? 이해 안 돼? 이해됐어? 더 내가 또 없다. 여러분, 체크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되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집중! 여러분, 집중! 이거 지금 이야기잖아. 아직 뭐 수학 공식 한 개도 안 나왔어. 괜찮아. 이야기야. 접수됐어? 도현 알겠어? 여기 적혀있는 말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걸 다루는 파트가 여기인데 수학에서 뭘 배우냐? 여러분 수학에서 이거 하나 배운 거야. 위치 함수를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를 일단 결과의 조건에 이유를 얘기할게. 얘를 미분하잖아? 그러면 속도의 함수가 돼요. 이 식을 미분하잖아? 가속도의 함수가 됩니다. 수학에서 배우는 요거 한 개인데, 알겠죠? 요거 한 개 배우는 거야. 물론 지금 쌤이 여러분한테요. 선생님, 위치 함수를 왜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았죠, 아직. 이해되겠어? 오케이? 야, 위치가 뭐고, 속도가 뭐고, 가속도가 뭔지를 알아야 저 이야기를 내가 전달할 거 아니니.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위치라는 건 말 그대로 물체가 서 있는 위치고요. 알겠죠? 속도라는 건 방금 얘기한 대로 크기와 방향을 같이 표현하는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방향은 부호로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물체를 던졌어? 플러스로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알겠습니까? 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증가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봐봐.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가 뭔지는 알았잖아. 그죠? 그럼 이거 수학에서 왜 배우고 있냐? 위치의 함수식을 줄 거야. 걔를 미분 때리잖아. 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의 식을 주잖아? 걔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봐봐. 선생님, 위치 함수가 왜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라는 이야기가 자, 쉽게 말해드리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봐봐. 속도 구하는 공식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왜 주목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잖아요. 이 미분한 거잖아. 그렇지? 미분한 거 이렇게 쓰잖아. dx를 dy를 쓰잖아. 그죠? 이 무슨 말이야?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치? 위치와 시간이 있을 때 위치가 곧 y고 시간이 x인 거야. 그러면 y의 변화량분의 x의 변화량으로 구해지는 게 속도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나와. 자, 더 단순화시켜 말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함수에서 도함수 구하는 공식이 위치에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이면의 뜻까지 얘기해드리면요. 원래 미분이라는 것이 이 위치를 가지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원래 수학이라는 게 과학이 발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통해서 속도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위치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 이 공식으로 미분을 만든 거야. 왜? 위치 가지고 속도를 구하려고 우리 미분을 만든 겁니다. 오케이? 원래 미분의 시작이 거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뒤에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먼저 배우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돼. 위치의 식에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그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기 때문에 위치의 함수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만든 거야. 만들어낸 게 미분이라는 거니까. 알겠죠? 같은 개념으로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은 공식이야. 그것 때문에 미분이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냥 도함수를 만드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가볍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걸 파고들면 지금 속도, 속력도 구분이 헷갈리는 이 입장에서 저거 파고도 답도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는 문제가 되게 쉽게밖에 안 내요.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쌤이 오늘 알려드린 그 구분만 정확하면 돼요. 수학에서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이런 이해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그냥 외우셔도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주목. 이제 이거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 주목 잘 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은 문제를 가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많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문제를 가겠습니다. 봐봐요. 자 지금 봐봐. 자 지금 수학에서 필요한 건 요거 하나고요. 요거 무슨 말이 되겠지? 야 내가 이유도 설명했어. 이유를 뭐 수식으로 증명해 주지 않았지만 알겠죠? 이유도 설명했어. 위치의 속도 구하는 공식이 함수에서 도함수 구하는 공식과 같은 식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하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필요한 거 요거만 하면 돼. 운동 방향을 파악하려면 여러분 봐봐요. 속도와 속력 중에 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누구야? 속도야 속력이야? 속도죠. 그렇죠? 여기서 맨날 운동 방향을 물을 거란 말이야. 운동 방향을 파악하려면 뭘 보면 돼? 속도의 부호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표정들이라 더 자세하게 적어드리면 속도를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부호가 잘 보이겠죠? 우리 도함수 그리듯이. 알겠습니까? 그죠? 속도를 인수분해하면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로 잡힐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방향을 파악하려면 속도의 부호를 보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체크 되겠어요? 자, 문제 들어보고 봐. 자, 봐봐요. 여기 문제는 질문이 좀 뻔하기 때문에 잘 봐봐. 여기가 그래프가 있네요. 그래프를 설명 안 할 수 없구나. 주목. 자, 요 두 개만 다 해볼게요. 여러분, 봐봐. 팁. 시간축이고요. 위치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속도축이고요. 시간축입니다. 여기 그 속도 파트에서는요, x축이 다 t야, t. 시간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죠? 자, 여기 쌤이 예시랑 만들어 봐봐. 이게 st야, st.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st라는 함수입니다. 얘는 vt. vt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해야 돼. 잘 들어봐. 여기 3, 여기 1,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 여기 4. 자, 여기 3, 여기 1, 똑같아. 2, 마이너스 1, 3, 4. 그럼 자, 봐봐요. 자, 여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이 세팅이야. 이 둘은 다른 문제야,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위치 함수고요. 요거는 속도 함수입니다. 구분되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질문, 첫 번째. 얘 가지고 출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봐봐. 요 함수 봐봐, 요 함수. 요 ST라는 게 위치 함수라는 건데, T가 요점 뭐야? 요점 몇 콤마시야? 0,3이죠? 이런 뜻이야. 주목. S0이 3이라는 얘기 맞지? 그죠? 여기 함수식이 있으면 t에 0을 넣으면 y가 3이라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t가 0일 때 위치가 얼마나 거야? 3이라고 표현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주먹, 집중하세요. 유빈아 문제 보지마. 내 손에 집중해. 봐봐, 주먹. 요 그래프 보시면 0,3에 정칙했잖아. t가 0일 때 s 0이 3이라는 거잖아. 그 말은 0초일 때 3에 서 있어 라는 의미거든. 이해했어요?
출발 위치가 얼마나 거야? 3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어? 이 그래프를 보면 출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왜? 아니 t가 0일 때 점이 0,3을 찍혔잖아. S0가 3이라는 거야. 그 말은 0초일 때 3에 서 있어 이 소리잖아. 3이라는 위치,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는 봐봐. 출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출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선생님 여기도 0,3이 있는데요. 야 0,3은 920인 3이라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출발할 때 위치가 아니라 뭐가? 속도가 3이라는 얘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재는 그 순간부터 딱 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겠지. 누군가 달리기를 딱 뛰고 있는데 내 앞을 지나갈 때도 시간을 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 앞을 지나갈 때 이미 얘가 속도가 있잖아. 그쵸? 그때 시간을 딱 재기 시작하면 그때 속도가 3이었나 보지. 이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우리가 출발 위치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속도 그래프니까. 이래서요? 오케이? 두 번째 이야기, 두 번 중요하다. 이 두 번째 알면 돼. 두 번째. 여러분,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어? 바뀐 지점. 얘 보고 이해할 수 있겠어? 요거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어? 한 번인 거 이해돼? 한 번 맞아. 몇 초일 때? 2초일 때. 이해돼요? 왜? 잘 봐봐. 이거 위치 그래프지? 그죠? 봐봐. 주목. 이 점들의 Y 좌표가 위치야. 그럼 얘가 3에 서 있었지? 점점 위치가 작아지고 있죠? 0을 지나서 마이너스 1을 찍었죠? 2초부터 방향을 반대로 그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원점 지나서 위로 가죠. 이래서요? 2초일 때 운동 방향 한 번 바뀐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움직임이 보여야 돼. 얘 어떻게 움직인 거야? 내 왼쪽 봐봐, 왼쪽 보고. 왼쪽 보면요. 출발 위치가 3이었으니까 여기 있고 3이 있잖아. 지금 이런 거야. 주먹. 잘 들어. 봐봐, 얘 봐봐. 여기서 출발했어. 그래서 점이 왼쪽으로 막 내려가다가 원점을 지날 때 몇 초야? 1초. 그죠? 1,0이잖아. 1초일 때 위치가 여기라는 거잖아. 이랬어요? 오케이? 1초일 때 원점을 지나서 2초일 때 마이너스를 찍었어. 그랬어요? 2초일 때 마이너스를 찍었잖아. 이해됩니까? 주먹. 예원아, 집중. 주먹. 2초일 때 마이너스를 찍었잖아. 그리고 방향을 틀었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원점을 지날 때 몇 초? 3초. 3,0을 지났잖아. 그죠? 수연아 이제? 봐봐, 얘가 0,3에 3을 출발해서 위치가 떨어지고 있잖아. 그치? 왼쪽으로 내려간 거야. 이해했어? 몇 초일 때까지? 1초일 때 1,0이니까 원점을 지난 거야. 그죠? 이 점들의 Y좌표가 위치니까 그러다가 2초일 때 마이너스를 딱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 수연아 이게 무슨 말인지? 옹기 이해됐어? 도현 이해됐어? 예원 이해됐니? 예원아 집중해봐. 집중. 이해했어? 마이너스 때 0이잖아. 여기 아니 마이너스 때 0이 아니야. 여기 1초 1초. 여기 1초. 1,0이니까 1초일 때 0을 지난 거지. 3,0이니까 3초일 때 또 0을 지난 거지. 이게 추정이야. 이게 추정이. 알겠습니까? 2, 마이너스니까 2초일 때 마이너스 1을 찍은 거지. 위치가. 이해했어? 야, 저 봐봐. 저 보면 S0이 3이고 S1이 0이고 저 점수 쓴 거야. S2가 마이너스 1이고 S3이 다시 0이잖아. 여기 대입하면 시간이야, 시간. 그죠? 0초일 때 3에 서 있다가 왼쪽으로 내려가서 1초일 때 0을 지나고 2초일 때 마이너스 쪽 돌아와서 3초일 때 0을 지나고 계속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뜨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알겠냐고. 저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되겠냐고. 지금 쌤이 설명하는 거 수학 아니야. 이거 중학교 과학이라니까. 이해했어? 오케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물체의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까?
수연아 헷갈려? 네, 어디가 헷갈려? 수연아 위치 같은 걸 알겠지? 직선에 있어. 출발 위치 3인 건 알겠어? 3을 출발했어. 야, 요 위치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 점의 Y좌표가 위치잖아. 그죠? 그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지. 왼쪽이잖아. 왜 Y좌표가 위치인데 위치 작아지고 있잖아. 그쵸?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0을 지날 때가 1초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왜? 1,0이 찍혀져 점이. 1초일 때 위치가 0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2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이잖아. 2초까지 좀 내려간 거야.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죠. 2초일 때 다시 위치가 위로 올라갑니다.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3초일 때 원점을 지나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주목 두 번째 얘입니다. 주목 얘입니다. 얘 운동 방향 몇 번 바꿨어요? 바뀐 시점 몇 번이야? 몇 번이에요? 자, 얘는 출발 위치 알아 몰라? 몰라요. 알겠습니까? 내가 얘를 출발 위치를 정할게요. 출발 위치를 0이나 칩시다. 0을 출발해서 얘는 이제 지정한 거 알겠죠? 봐봐. 자, 0에서 출발하는데 자, 보세요. 얘는 속도니까 출발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속도가 양수라면 속도가 3m/s라는 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 이해됐습니까? 오른쪽으로 1초당 30 가고 있는 거잖아.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오른쪽이죠. 몇 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어? 1초일 때.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봐봐. 0에서 출발했다면 쭉 가다가 오른쪽 가다가 얼만큼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 위치를 모르니까. 가다가 몇 초일 때? 1초일 때 방향을 틀 거야. 이해돼? 왜? 속도가 음수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속도가 음수인 구간은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몇 초까지? 3초까지. 이해됐어요? 얼만큼 갔는데 그건 난 모르지. 위치를 알 수가 없어. 알겠죠? 그냥 1초일 때 방향을 틀어서 왼쪽 가다가 갑자기 3초가 돼서 다시 방향 틀 거야. 3초. 아, 얼마인지 몰라. 3초. 알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속도는 양수. 쭉 간 거죠. 이해됐어요? 얘는 그러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꾼 거야? 2번 바꾼 거죠. 이해됐습니까? 언제? 1초일 때와 3초일 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지금 일단 이 속도 파트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은 정말 쉬운데 쌤이 지금 얘기한 이런 기본적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얘네들이 문제를 흔들 때 다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유형이 많지 않아요. 질문하기 뻔한데 중요한 건 이런 기본 상식이 없으면 장난치는 순간 바로 당하는 거야. 알겠죠? 잘 들어 주목.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거나 혹은 인지해야 될 파트가 뭐다? 첫 번째, 속도와 속력 구분하시고요. 속도에는 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왜? 그게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좌우 아니면 상하밖에 안 볼 거니까. 위로 가고 있으면 플러스, 오른쪽 가고 있으면 플러스, 왼쪽이나 아래는 마이너스 붙어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쌤, 얘는 나한테 속력 구하라는데요? 속도부터 구하세요. 속도를 구하고 절대값 씌우면 돼. 속력은 우린 다루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속도만 다룰 거야. 방향이 필요하니까. 다만 속력을 질문한다고. 그럼 속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속력은 속도를 구해서 절대값 구하는 거야. 알겠죠? 부호를 떼면 돼. 이해됐습니까? 속력을 따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도만 구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해봐. 위치와 이동은 됐고, 그럼 넘어가서 가속도 먼저 잘 이해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가속도는 초당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의미만 알면 돼. 그 다음 주목.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메인입니다. 죽는 과학에서. 알겠습니까? 이 두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얘 딱 보면요. 쌤 이게 위치 함수라고요? 출발 위치 3이네요. 얘가 왼쪽으로 가다가 2초일 때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요게 빨리 보여야 돼. 이해되겠어? 그 다음 얘 속도 그래프라고요? 알겠습니다. 출발 위치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죠?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다가 1초부터 3초까지는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3초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운동 방향은 동바뀌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수학에서 배울 건 딱 이거야.
수학에서 배울 건 요만큼이야. 이건 그냥 외워. 뭘 외워?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되고 속도 미분 값도 되느냐. 알겠습니까? 쌤 왜죠? 공식이 똑같아서 그래. 이해되겠어? 그렇게만 딱 이해하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퍼지면 안 되니까 문제 하나 더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봐봐. 잘 봐봐. 주목. 211번입니다. 주목. 그래프 이해부터 합시다. 211번입니다. 빨리 보세요. 쉬워요? 211번입니다. 문제 봐봐. 211번으로 오세요.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자,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 자, 위치 그래프입니다. 쌤 한 번 더 얘기해볼까요? 주목. 여기 A, 여기 B, 여기 C. C가 어디야? 대충이지. 설명을 위해서 이거 SP야. 여기를 한 3이 하실게. 여기를 한 마이너스 똑같네잖아. 야, 이렇게 치면 이거 수직선을 움직이지? 어느 점에서 출발했어 이거? 3출발. 맞아? 그죠? 점피가 칠까? 얘가 왼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가고 있죠? 위치가 떨어지고 있잖아. 이해돼? 몇 초까지? 여기 초가 안 나있네. 대충 2초를 치네. 쭉 가다가 A초일 때 원점을 지나고요. 2초까지 왼쪽 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2초일 때 방향을 틀었죠. B초일 때 원점을 지나고요. 쭉 올라오게 돼요. 이런 거 보이냐고. 그래 봤을 때 알겠습니까? 그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0과 C 사이에서 원점을 두 번 지난다. 참이야 거치야? 참이죠. A초일 때 한 번, B초일 때 한 번, 두 번 지났잖아. 그죠? A초일 때 0 찍었고 B초일 때 0 찍었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니은입니다. A부터 B까지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참여 어지야. 거짓이죠. 그죠? 왜? 여기를 내가 2로 잡았는데 A초부터 2초까지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위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2초부터 B초까지는 오른쪽 가고 있죠. 운동방이 바뀌었습니다. 2초일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다. 이거 0초부터 10초까지 운동방향이 두 번 바뀐다. 어때요? 틀렸죠? 한 번 바뀝니다. 알겠죠? 요 극점일 때 한 번 바뀌겠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그래프에서 인지가 돼야 돼. 지금 우리 수학적인 얘기는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과학으로 푸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 한 개만 하고 속도 한번 보고 시작. 215번 봐봐. 215번. 215번 봐요. 잠깐만요. 이걸 합시다. 215번 보세요. 215번. 자, 215번 한번 풀고 장식해요. 215번 보시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속도가 다음과 같다. 속도 그래프야. 오케이?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출발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출발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출발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죠? 이건 속도 그래프니까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억 T가 A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하고 나왔죠. 그죠? 자, 이 기억은 중등 과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주목. T가 A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도를 뭐한 게 가속도야? 이건 수학이 필요해. 뭐한 게 가속도야? 미분한 거. 알겠습니까? 난 뭘 구하는 거야? V'A가 0인지 확인해야 나오는 거죠. 이랬어요? 얘 미분에서 A 대입한 게 0이야라고 물은 건데 여기 말에 좀 꼼꼼하게 써진 않았네요. 여러분, 요게 극값이라고 가정을 생각할게요. 아마 이거 찾을 것 같으니까. 이거 극값입니다. 알겠죠? 왜 문제가 잘못 나와 있는 거야? 극값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극값이라 가정한다면 기억은 참인 거죠. 이해했어요? 왜?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 보라는 거야. 알겠죠? 속도 미분하는 게 가속도니까. 알겠습니까? 자, 기억은 중등 과학으로 해결 안 되니까 이거는 수학이 필요하고요. 니은도 마찬가지네. 니은 봐봐. A부터 C까지 사이에서 가속도는 양수냐 그랬어. 그렇죠? 봐봐요. 여러분, A부터 C까지 C도 극값이야. 알겠죠? A부터 C까지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의 도함수인 V'T는
양수였겠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의 도함수는 양수였겠죠. 얘가 증가 구간이니까 그렇죠? 이 도함수가 가속도라고. 선생님 왜요? 외우라고 이건 알겠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참입니다. 얘는 참이고요. 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도함수는 양수였을 겁니다. 디귿. 디귿은 중학교 과학을 풀 수 있죠. 디귿 봐봐. 참이 어지. t가 b일 때와 t가 d일 때 운동 방향 바뀐다. 참이 어지. 참이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 바뀌겠죠. 알겠습니까? b초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왼쪽으로 가다 b초도 오른쪽으로 갔겠지. d초일 때도 풀마로 바뀌었으니까 오른쪽 가다 왼쪽으로 갔겠지. 알겠습니까?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잠깐 끊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가시죠. 여러분 지금 그 속도 파트가 막상 수학적 문제를 풀면요 진짜 별게 없어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알겠죠? 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들은 풀기가 너무 쉽지만 방금 얘기한 이 과학적 베이스가 없으면 문제를 흔들면 바로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해를 꼭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요 두 그래프를 가지고 수직선 위에 이 점의 움직임이 나는 파악할 수 있어. 몇 초 때 어디를 지나고 몇 초 때 운동만 바뀌고 이런 게 파악되면 개념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아직 저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따로 꼭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문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요거는 꼭 외워두시고 알겠죠? 요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수학에서 배운 여러분 그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요 두 줄이에요. 수학 교과서에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두 줄이에요. 요 두 줄. 수학은 알겠죠? 그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그 다음 속도와 속력이 다른 건데 속도는 운동 방향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니 여기서의 운동 방향은 좌우 아니면 상하를 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운동 방향 볼 거면 뭘 보면 돼? 속도의 부호만 체크하면 돼 라는 게 사실 수학에서 결론입니다. 그죠? 자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봐봐.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그래프 말고 식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식으로 나가는 게 쉬워요. 보시죠. 일단은 자 218번부터 보겠습니다. 218번입니다. 218번 볼게요. 자 218번 보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218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위치입니다. xt라 쓸게요. 위치가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16t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위치식이야. 알겠죠? 지금 얘가 문제 힌트가 좀 이중으로 주긴 했는데요. 왜냐면 원점을 출발한다는 말은 사실은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얘 출발 위치 어디에? x 0을 외우면 되겠죠? 0초일 때 위치가 이거 지금 위치식이니까 그죠? 0초일 때 위치가 0이잖아. 얘 원점 출발이야. 얘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알겠습니까? 실전 문제 이런 멘트 안 쓸 겁니다. 아시겠죠? 얘 만약에 1초일 때 위치 얼마일까요? 1 대입하면 돼. 얼마야? 15. 1초일 때 위치. 1초일 때는 15 위치 서 있을 거야.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위치식, 위치 함수니까. 그랬을 때, 자, 문제 갑니다. 봐. 얘가, 몇 번이야? 출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스톱 여기 끊어주세요. 출발 후 원점에 도착했을 때에다가 때에다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쌤 한번 따라와. 점피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스톱 여기 끊어주시고 때에다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위에다 적으세요. 그때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궁극적으로 속도랑 가속도를 질문하는 거 맞지? 뒤에 질문이 그렇죠? 이 문제가 개념 문제가 되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봐봐. 자, 얘는 그 이 물체의 위치의 식이야.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2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봐 라고 질문하면 이거 완전 쉬운 문제인 거죠. 왜? 얘가 위치식이니까 속도의 함수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뭐 하면 돼? 미분. 얘 미분하면 속도야. 미분하면 VT는 속도는 V가 쓰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6. 이게 속도야. 그죠? 2초일 때 봐봐. 2초일 때 속도를 구하라는 건 여기에 2를 대입하는 거죠.
요거 이 문제 질문 아닙니다. 쌤 예시로 만든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2초일 때 속도 구해라 이러면 개념 문제라고요. 왜? 미분에서 2 대입해 이 소리니까. 2 대입하면 얼마야? 4가 되는 거. 그죠? 만약에 2초일 때 가속도를 구해봐 라고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또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죠. 이거 미분하는 가속도야. 가속도는 보통 A라 표현할 때 A 알겠죠? AT라 AT. 미분한 거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끝. 됐어요? 이렇게 되면 개념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은요 X축이다 T축이란 말이야. T축. 시간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또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죠? 얘네들다 시간을 숨겨놓는다고. 그럼 어떻게 문제를 냈냐? 얘처럼 봐봐. 이런 위치를 가는 요놈이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스톱? 요거 뭐 하라는 얘기냐면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초일 때 속도 구해는 너무 쉬우니까 앞에 문제가 가는 거야. 야,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라는 건 그때의 시간부터 구해 이 말이야. 모든 건 시간으로 얘기한다. 그죠? 그러면 야, 다시 원점에 도착하는 건 여러분 원점에 도착하는 건 위치가 필요한 거야, 속도가 필요한 거야. 위치. 그죠? 원점에 도착이라는 건 뭐가? 위치가 얼마나 거예요? 0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위치가 0이 될 때 뭘 구하라고?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질문은 시간으로 하는데 시간 알겠죠? 오케이? 봐봐. 자, 위치가 얘잖아. 얘가 0 되는 시간이 언젠데? t는 0. 그러면 마이너스 t 상승 마이너스 16t가 0. t가 묶으면요. t제곱 마이너스 16, t 마이너스 4와 t 플러스 4는 0이겠죠? t가 얼마예요? 4죠. 왜 0이랑 마이너스 4는 안 됩니다. 시간 음수가 없죠, 아예. 그죠? 음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출발 후니까 0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출발 후니까. 알겠습니까? 결국 얘가 말하는 건요, 4초일 때 이 말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도 관련 문제는 다 이렇게 앞쪽에 문제 하나 세팅할 거라고. 그걸 왜 주는 거야? 시간 잡으라고. 알겠습니까? 원점에 도착했을 때라는 건 그때의 시간 잡으라고. 그럼 이 문제 질문은 뭐가 되는 거야? 야, t가 4일 때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하면 돼? 미분해서 4대2 정답. 한 번 더 미분해서 4대2 정답. 끝. 이해됐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미 알겠어. 넘어갑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 더. 다른 표현을 나눠 볼게요. 오케이. 220번입니다. 자, 여기에 1단계적인 문제 패턴이 다 이래요. 알겠죠? 시간을 그냥 주지 않을 거야. 왜? 너무 쉬우니까. 알겠죠? 여기 질문하는 게 다양하지 않아요. 자, 220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 위치는 또 이게 이 문제집이 좀 이상하네. 원점을 출발한 말 안 줘야지. 그렇죠? 그건 내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위치식 xt가 t 상승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34t입니다. 원점을 출발하는 건 보자마자 알 수 있고요. 0을 대입하면 0이잖아. 그죠? 원점 출발이야. 그때 또 합니다. 점필의 속도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 스톱! 순간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점피의 속도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 스톱! 뭐 구하라는 얘기야? 시간 구하라는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선생님, 시간이 나와있지 않는데 야, 시간을 구해야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죠? 모든 건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얘가 말하는 건 봐봐. 속도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그때가 몇 초냐고. 그거부터 구하고 문제를 풀라고. 자, 그러면 이번엔 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위치식이니까 미분 VT는 3t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34가 되겠죠. 됐어요? 얘가 얼마가 되는 이게 속도야? 얘가 얼마가 되는 10이 되는 시간 구하라고. 넘기겠습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24는 0이 되는 시간. 3을 약분 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8은 0. 2, 4 마이너스 t는 2 또는 4네요. 그죠? 얘가 말한 시간은 몇이야? 2야 4야?
얘가 말하는 시간 몇 시야? 2초야 4초야? 2초지. 왜? 처음으로 하죠. 처음으로. 속도가 10이 되는 게 두 번이잖아. 2초일 때도 10이 되고 4초일 때 10이 되는 시간이잖아. 그죠? 처음이라는 게 더 빠른. 그죠? 먼저 대표로 써야 되잖아. 그럼 봐봐. 결국 이게 뭐야? t가 2일 때 뭐 구하라고? 2일 때 위치 구하라고. 그만하니? 위치 나와 있잖아. 2 대입하면 정답. 이해됐어요? 봐봐. 다 뭘로 얘기하는 거야?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 여기 있는 모든 함수는요. x축이 t축이거든. 시간으로 모든 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한번 더 가볼게요. 봐봐. 여기 문제는 별거 없습니다. 넘어가서 오른쪽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224번입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224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또 여기 쓸데없는 거 하고 있네요. 위치식 줬는데 그죠? 자꾸 원점을 출발하는데. 아무튼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XT가 T 3승 마이너스 12T 돼요. 그죠? 얘를 만족할 때, 자, 위치식이 나오나? 문제가 뭐죠?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 스톱. 얘는 뭐 말로도 했네. 그죠? 원래 이렇게 잘 안 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각이나 말을 일부러 안 써요. 헷갈리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나 뭐부터 구해야 돼? 얘가 운동 방향을 뭐 할 때? 바꿀 때 시간부터 구해야 돼. 항상 이게 1번 문제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 뭘 찾아야 돼? 여러분,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보려면 뭘 찾아야 돼? 뭘 봐야 돼? 위치를 봐야 돼? 속도를 봐야 돼?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뀐다고 했어요? 운동 방향이 뭘로 파악하는 거야? 속도의 부호.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 가고 있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 왼쪽 가는 거잖아. 그죠? 속도의 부호를 파악해야지. 이해됐습니까? 위치 그래프로도 알 수는 있지만 속도가 더 정확하죠. 알겠죠? 속도 할게요. VT는 뭐야? 3t제곱 마이너스 12 맞죠? 3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 인수분이 됩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인수분해 한 겁니까? 내가 아까 미리 다 얘기해 준 거야. 속도를 인수분해서 그래야지 부호를 볼 수 있어. 알겠죠? 자, 속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잘 봐. 여러분 속도 그래프 쌤처럼 그리세요. 이건 시간이기 때문에 음수 쪽 그리면 안 돼. 음수 쪽 그래프가 있는 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려볼게요. 얘 이차함수죠. 2를 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래프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여기만 그리라고. 이게 맞는 거야. 저쪽은 그림이 없어야지. 시간 음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속도 그래프야. 운동 방향 언제 바뀌죠? 몇 초일 때? 2초일 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2초일 때라는 소리인 거야. 이때 바뀌잖아.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갔잖아. 운동 방향 바뀐 거죠. 알겠습니까? 결국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갔어? 운동 방향 바뀌는 시각이라면 2초지. 2초? 그럼 이 문제 질문은 뭐야? 야, 위치 함수가 A일 때 T가 2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다 똑같은 문제인 거죠. 앞에 멘트만 달라지는 겁니다. 얘 미분을 두 번 해야죠.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6t네요. 6t. 됐어요? 2초일 때 가속도 얼마야? 12가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지금 이 그래프가 없는 문제의 풀이는요, 다 똑같은 문제야. 알겠죠? 시간을 빌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알겠죠? 시간을 구한 힌트를 앞에 걷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잡아내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도연아, 231번으로 와봐.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231번입니다. 오늘 앞에 이거 다 한다는데 지금 텐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속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봐봐. 231번입니다. 두 점 PQ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자 이번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이 두 개 있어요. 점 P의 위치가 XPT고요. 3분의 1 T3승 더하기 9T 마이너스 6 XQT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7. 점 P의 위치, 둘 다 위치야. 위치.
오케이? 문제 읽어보시죠.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스톱! 뭔 얘기야?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뭘 구하는 얘기야? 시간을 구하는 얘기죠. 그죠? 2, 3, 1입니다.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스톱. 시간 잡으라고. 그때 두 점의 거리를 구하래요. 이해됐습니까? 상황이 됐습니까? 예원아 듣고 있니 지금? 봐봐요. 자,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거 시간 구하라고. 그 뭐 해야 되겠어? 두 점을 뭘 구해야 돼? 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P의 속도 구할게 어떻게 하면 돼? 요 위치식이지? 뭐 하면 돼? 미분. 그죠? V, P, T는 이게 속도야. 됐어요? 미분하시면 T 제곱 더하기 9. 끝나요? 상황 이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얘 VQT는요. 6T. 됐어요? 오케이? 얘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잖아. T제곱 더하기 9가 6T랑 같아야 되니까 넘길게요. T제곱 마이너스 6T가 더하기 9가 0인 거니까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인 거니까 3초예요. 3초. 그죠? 이해했습니까? 문제 뭐야? 3초일 때 뭐 구하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이해했어? 여러분 거리 구하려면 뭐라 가야 돼? 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위치, 속도, 가속도 생기잖아. 3초일 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두 점이 위치가 필요해, 속도가 필요해, 가속도가 필요해. 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거리를 구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두 점의 위치 구할게 봐봐. 자, 두 점의 위치입니다. x, p, 3은요. 이게 p의 위치죠. 3초일 때 p의 위치. 3 대입하면 9 더하기 3 되면 27 빼기 6 얼마예요? 30. 정 p는 수직선 위 30 위치에 서 있는 거야. x, q, 3은요. 3은 얼마예요? 3, 9, 27, 20이면 20. q는 20에 서 있는 거야. 그죠? 두 점 사이 거리 얼마예요? 10. 끝. 뭐였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이 위치와 속도와 이런 관계만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으면 풀이는 그다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유형 한 개 남았네요. 여기 아래 위로 던지는 거 하나 갑시다. 여기 239번 맞죠? 239번. 문제는 별거 없어. 똑같은 문제야. 239번 와봐. 속도 파트 문제는 뭐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적분을 또 나오기 때문에 미분 쪽에서는요 질문하는 그 유형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냥 야 뭐뭐 할 때 속도 구해봐, 가속도 구해봐 뭐 이런 질문 하는 거야. 자 239번입니다. 이번에는 물체를 건물 위에서 위로 던졌어. 239번입니다. 던졌어. 그러면 물체가 여기서 위로 던지면요 뭐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이따가 다 필요 없어. 얘가 다 줍니다. 이게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식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요. 알겠죠? 얘가 다 줍니다. 상황만 이해하면 돼. 건물 위에서 뭐 공을 던졌대. 그랬더니 높이가 HT가 내리쳐서 할게요.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래요. 그러니까 T초 후에 높이가 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번 높이가 위치인 거죠. 자, 상황 이해 좀 할게요. 여러분, T가 0일 때 얼마야? 25잖아. 그죠? 던질 때 위치가 25m 위치 있다 소리죠. 출발 위치가 25니까. 이거 높이니까. 25m 높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물체 던져가지고 이런 이차함수의 높이를 띄워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문제 보시죠. 기억.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2초다. 다시 말하면 2초일 때 높이는 최대다라는 거 맞죠? 확인해볼까요? 기억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높이의 최대값이 나오는 순간을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높이 함수 맞죠? 그죠?
여기 2차 함수 최대값 언제 나와? 위로 올라오고 꼭지점 t 잡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2네요 2. 2초일 때 최대 대응이 맞겠네. 이해됐습니까? 기억은 참입니다. 오케이? 네, 속도에 대한 뭐 대단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이라서. 니은. 물체의 최고 높이 이 대입하는 얘기잖아. 그죠? 니은은 뭐야? h2는 마이너스 4, 5, 20 더하기 40 더하기 25. 45네요. 45다. 참이네요. 니은 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요거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 좀 이따 볼게요. 리을.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스톱. 뭐 구해야 돼? 리을부터 먼저. 리을부터.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 뭘 구하는 얘기야?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게 뭘 구하는 얘기야? 시간. 아까 얘기했잖아. 뭐뭐 하는 순간? 시간 구하라고. 알겠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 몇 초냐고. 이래서 그때 속도를 구해라 이 말이지. 이래서 리을 이해됩니까? 만약에 리을 같은 질문을 쉽게 한다면요. 야 3초를 속도 구해봐. 미분대로 3대분 끝.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앞에 뭘 걸어낸다니까. 알겠죠? 나 뭘 구해야 돼?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을 구하라고. 항상 이게 1번 문제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위치가 중요한 거야? 속도가 중요한 거야? 유빈아 위치가 중요한 거야? 속도가 중요한 거야? 속도?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을 때가 속도가 중요해? 생각해봐. 우리 지금 위치가 높이잖아.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가 얼마인 거야? 0.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잖아. 속도를 바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면에 떨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게 뭐야? 위치가 여기라는 거지. 요런 기본적 이해가 필요한 거야. 알겠죠? 유민 알겠어? 속도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죠? 지면에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수연아, 지면에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소리야? 속도가 있잖아. 위치가 얼마나 위치가. 다시 말하면 높이가 얼마나 소리야? 0인 시간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기본적 해석은 돼야 문제 풀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얘가 위치 함수 맞죠? 저 위치가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가 0이 되는 시간부터 구하라는 얘기를 했다. 알겠습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5, 1 인수분하면 t가 마이너스 1.5가 나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아니죠. 시간이니까. 되겠습니까? 이 시간부터 구해야지 이해가 되면 t가 5일 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그 문제는 뭔데? t가 5일 때 속도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어떻게 돼? 미분하시면 리을입니다. h't가 속도죠. 마이너스 t 더하기 20. 그죠? 여기 뭐 대입하라고? 5 대입하라고. h'5는 얼마야? 마이너스 50 더하기 20 마이너스 50. 리을은 맞네 정답이. 이해되겠어? 오케이?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서 한 번 딱 캐치가 되고 이해가 되면 쉽게 풀릴 거고요. 여러분 디귿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과학적 이해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귿 풀어볼게. 디귿 알겠죠? 디귿 내가 안 했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 그죠? 그치? 봐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이해해봐. 주목. 여러분 여기 건물에서 건물이 지금 25m 높이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출발기치 25m 그죠? 맞아? 물체를 던졌어. 이거 이해해야 돼. 물체가 여기서 또 올라오고 쭉 올라오고 쭉 내려왔어. 그죠? 우리 니은에서 요거 최고 높이 아니었어 이거?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25m 높이에서 어디까지 올라간 높이가? 45m까지 높이가 올라갔다가 뚱 떨어지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가 떨어질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생각해봐. 25m 높이에서 45m가 올라갔을 때 이만큼 얼마큼 올라갔어?
20m 올라갔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떨어졌지. 45m 내려왔지. 총 이동거리 얼마예요? 얼마? 65m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인지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연이 이해되니? 물체에서 25m 던졌어. 45m 떨어졌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움직였어? 여기 20m, 여기 45m, 총 65m 움직였겠죠. 그럴 땐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지금 속도, 가속도 이 하나 정리하는데 일단은 211번부터 여러분 211번부터 틀리구만 243번까지 이 몇 개야? 30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지금 선생님 풀어준 문제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해 안 되는 친구 빨리 질문하고 만나시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 일단 증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여기 쌤 생각에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날 쌤이랑 이 속도 파트만 하고 뒤에 변열 파트만 정리하고 뒷진도는 안 나갈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유형 플러스 알파 유형 한 개만 내가 정리를 부탁드릴 거니까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알겠죠? 요거 딱 풀어주세요. 요거 알겠습니까? 일단 오늘 상태 보니까 복습 정확히 하시고 홀수라도 정확히 풀어봐. 이거만 다 풀어도 금방 풀어 하시면 이해된 친구들은 아마 금방 풀릴 거고요. 이해가 안 된 친구는 버퍼링 생길 거니까 알겠죠? 저거 이해된 친구들은요 문제가 다 똑같아서 이 속도 파트는요 문제 다양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해 안 된 친구 질문하고 가. 수고했어. 야, 너 이해했어? 하나도 못 들었지.